예, 나홀로 소송. 정확히는 당사자 소송이라고 하는데요. 변호사인 법률 대리인 없이 직접 소송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민사에 있어서 변호사 선임은 의무가 아니죠. 그래서 당사자가 직접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소송이란 것이 겉보기하고 달라서 복잡한 원리를 이해하고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해야 되는 매우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서류 내고 법정에서 하고 싶은 말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격투기 링에 일반인이 올라가서 주먹과 다리 휘두르면 게임이 된다고 하는 것처럼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소송구조나 법률구조공단 등 무료 지원을 해주는 곳도 있으니까 되도록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합니다. 그럼에도 직접 소송을 하는 분들에게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서 우선 소송 자료라는 개념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소송 자료는 주장과 증거가 합쳐져서 재판의 근거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증거를 보강하는 것을 변론이라고 하고, 이 변론 결과 나온 소송 자료는 법관의 판단 근거가 됩니다. 결국 증거 없는 주장은 없는 겁니다. 소송에서. 재판상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겁니다. 뭐 100마디 말을 했다 해도 증거가 거기에 대응해서 더해지지 않으면 주장은 소송에서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법관은 이를 고려할 수 없는 겁니다. 주장만 가지고 재판을 하는 게 오히려 위법한 재판이 됩니다. 당사자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야지만 사실은 법관이 이를 재판에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서 뭐 내 주장이 소송 자료가 안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더 나아가서 내가 뱉은 말이 상대방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경우입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친구 A가 여러분에게 500만 원을 빌려줬는데 1년이 지나도록 갚지 않는다고 하면서 법원에 대여금 청구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 소장 부본을 여러분이 송달받았다고 합시다. 실제 사건 경위는 작년에 여러분이 급해서 500만 원을 빌린 건 맞고 현금을 받아서 사용한 다음에 일주일 뒤에 현금으로 바로 갚았던 겁니다. 친구가 갚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소송을 했을 수도 있죠. 아무튼 이 소송에서 여러분이 승소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전략은 무엇일까요? 라는 부분입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일단 여기에 대한 결론, 정답은 침묵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소송에서 침묵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봅시다. A가 500만 원을 여러분에 빌려줬다. 이 부분은 주장입니다. 주장. 즉, 그냥 말을 했을 뿐입니다. 서류, 소장이라는 소송 서류와 그다음에 법정에서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주장은 증거가 없으면 소송상 없는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법관이 이를 재판에 감안할 수가 없습니다. 증거가 될 수 있는 거는 차용증하고 송금 자료인데 이게 존재하지 않죠. 결국 A가 주장하는 대여 사실 자체는 주장일 뿐 소송 자료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법관은 이를 고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A가 여러분한테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 자체가 소송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겠죠, 당연히. 따라서 위 소송은 A의 패소 판결이 나오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다음과 같이 답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00만 원 빌린 거 맞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갚았다. 그래서 더 이상 갚을 의무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뭐 있는 그대로 말을 했죠. 말했는데 이 경우는 좀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일단 여러분이 돈을 빌렸다고 하는 부분, 이것은
아까 상대방이 빌려줬다고 하는 주장과 일치합니다. 이렇게 일치하는 경우, 주장이 일치하는 경우 상대방은 더 이상 그 대여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차용증이나 송금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답변은 여러분한테는 주장에 그치지만 원고인 A에게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A의 대여 주장은 그 즉시 소송 자료화되고 법관은 이를 재판에 고려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증명 책임을 면해 준 거죠. 그 다음 더 큰 문제는 두 번째 주장에 있습니다. 일주일 뒤에 갚았다. 즉 여러분은 빌린 거 맞다라는 주장과 일주일 뒤에 갚았다는 주장 두 개를 한 거고, 빌린 거 맞다는 주장은 상대방한테 증거가 돼서 상대방의 대여 주장은 소송 자료가 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일주일 뒤에 갚았다는 부분인데, 이건 여러분한테 주장일 뿐입니다. 이를 재판에 고려할 수 없겠죠. 당연히 없는 거니까. 주장은 증거를 보강을 해야 소송 자료가 되는데, 갚았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라고는 영수증 또는 적어도 송금 자료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현금으로 갚았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갚았다는 주장은 재판상 무의미하고,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돈을 빌린 건 맞지만 아직 안 갚은 것이 됩니다. 따라서 판결문에는 500만 원 갚으라고 선명하게 기재되겠죠. 이게 소송이라는 부분이 그냥 일반적으로 말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증거가 합쳐져서 소송 자료로 법관이 판단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최고의 절차가 아니라 최후의 절차고, 그 최후의 절차를 하는 데 있어서 정한 나름의 방법, 기준들입니다. 이런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거래를 할 때 서류를 주고 받는다든지, 차용증, 영수증, 송금을 은행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좀 평소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게 아닐 경우에는 결국 재판의 어떤 원리에 따라서 사실과는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경우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얘는 어떤 주장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한 기본적인 예인데, 실제 실무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주장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주장의 종류로 나뉩니다. 유익한 주장, 무익한 주장, 유해한 주장. 이걸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 유익한 주장 같은 경우는 증거를 보강하면 나에게 유리한 소송 자료가 되는 주장을 말합니다. 유익한 주장을 했다 해서 그 자체가 소송 자료가 되진 않습니다. 증거를 보강했을 때 나를 위한 소송 자료가 되는 겁니다. 무익한 주장은 주장과 증거를 아무리 갖다 제출한다 하더라도 재판에 영향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열심히 변론을 했는데 왜 결과가 이럴까, 왜 반영이 안 됐을까 하는 부분에 무익한 주장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증거 없는 유익한 주장과 증거가 있건 없건 무익한 주장은 모두 재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유해한 주장이죠. 유해한 주장은 내가 주장하는 즉시 상대방한테 증거가 돼버리는 그런 주장을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라도 내가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내 입을 떠난 이상 모두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한테 증거가 즉시 되고, 내가 어떤 그 주장에 대해서 증거를 대거나 아니 또 다시 철회를 하거나 이런 거 아무 관계없이 그 즉시 상대방을 위한 증거가 돼서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이 나한테 유익한지 무의미한지 유해한지 이거를 구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나홀로 소송, 일반인이 소송할 때 이 부분을 제일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주장을 구별하는 것이 요건사실론이란 분야고 별도의 그 과목이 있습니다. 이 요건사실론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모르면 저 주장을 구별을 할 수 없어서 상대방한테 도움이 되는
재판을 할 수가 있거든요. 또 유익한 주장을 소송 자료화하는 것이 증거법 분야입니다. 크게는 요건사실론과 증거법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기초적인 어떤 공부가 되셔야 나홀로 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 불측의 손해를 받지 않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각 해당 파트에서 다루게 될 건데 특히 요건사실론 부분은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패소의 지름길. 어떻게 하면 민사소송에서 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패소의 지름길을 알면 피할 수도 있겠죠. 결론적으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민사재판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요. 해야 할 말을 다 못하면 재판에 불리하고 또 반대로 법관에게 많은 말을 하여 수긍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는 오해입니다. 기대와 달리 패소 판결을 받았을 때 이런 반응을 보이죠. 판사가 편파적이다. 내가 했던 말은 하나도 반영 안 했다. 상대방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겼다. 상대방이 정관 변호사를 써서 그렇다. 이런 그 반응은 이런 민사재판에 대한 오해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판은 말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정에서 뭐 많은 말을 했다고 해서 그걸로 재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내가 뱉은 말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게 나를 위해서 작용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큰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